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9.11 테러가 일어난 지 꼭 20년이 됩니다. 특히 지난달 말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군을 완료하며 20년간 이어지던 전쟁이 마무리된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추모일인 만큼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9.11 테러 20주기 당일인 내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테러 현장을 방문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9.11 테러 20주기를 앞두고 미국 전역이 지금 추모의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지금 추모식이 좀 축소가 됐는데 올해는 굉장히 대대적인 추모식을 열 계획이라고요. 예, 나름 백신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20주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조금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테러가 세 곳에서 일어났잖아요. 뉴욕, 워싱턴 DC, 펜실베니아. 네. 워싱턴 DC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에는 조지 W. 전 대통령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9.11 테러로 인해서 아프간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주년이 되기 전에 철군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20년 동안 아프간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했고 결국 탈레반에게 다시 뺏기는 상황이 전개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튼 잘했다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할 건데 미국 여론이나 국제 여론이 예상보다는 차가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프간 철군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갑작스러운 철군 결정, 그 이후에 막 혼란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 좋죠. 냉정하게 보면 갑작스러운 철군 결정은 아니에요. 작년 2월 달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 때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올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철수하겠다 했는데 미국이 철수 시기를 놓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프간 정부의 안정성을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탈레반이 너무 쉽게 11일 만에 카불까지 점령하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정보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그런 여론이 미국에서 넓게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금 결국 아프간전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년 동안 아프간인 17만 명이 사망을 했고 미국의 전쟁 비용만 2천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프간전이 미국 사회에 남긴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남겨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또 떼어볼 수가 없거든요. 네. 테러의 전쟁과 하면서 아프간과 이라크에 침공을 했고 결국 거기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 과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간과 이라크 국민들의 희생도 컸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군인들이 사망했고 전쟁 비용이 아프간만 2천조 우리나라 돈으로 이라크를 합하면은 그 배 이상 또 더 들어갔는데 네. 앞으로 미국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상군이 대규모
참전하는 형태의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한반도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크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미국 내 여론 자체가 이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그렇게 깊숙이 관여하지 말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깃발을 올렸는데 약간 고립주의 성향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뭐 동맹을 강조한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아프간 철군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고립주의적 성향이 어느 정도 미국 내에서 퍼지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9.11 테러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제자리인 상태라고요. 이건 또 미국 사법체계의 문제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아프간에 가서 또 확보한 인원도 있고 미국 내에서 확보한 인원도 있었는데 이 그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에 예우를 하게 되면 인권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enemy combatant 그러니까 뭐 전투원 이런 개념을 맞아서 전쟁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전 시일에 재판을 안 해도 되고 그 당시에는 뭐 테러 관련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합리적인 대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문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적시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프간 현지나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 위협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프간 상황이 안정적이면 다시 테러리스트들이 아프간으로 갈 이유가 없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간에 들어간 것은 결국 아프간이 테러리스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명분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라크전과 달리 아프간전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확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간을 나오면서 아프간 상황을 안정화시켰으면 그런 우려가 없는데 지금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 전역을 장악했는데 이 탈레반이라는 것이 또 들여다보면 단일화된 조직이 아니에요. 뭐 정부를 구성하면서 자기들끼리 총격전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만큼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된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연결돼 있을 것이고 그중에 일부는 또 테러 집단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아프간 내에서는 여러 테러가 전망되는데 미국 본토는 뭐 9.11 이후에 미국이 나름대로 대응 태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테러의 위협은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잠깐 하셨지만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아프간이 다시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어제 아프간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탈레반과 협력할 영역에 있어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미군이 철수했다고 해서 이제 아프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네. 국제사회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 그리고 또 한국도 국제 평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에서만큼 아프간과 관여를 하면서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협조와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국제사회가 아프간에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아프간 탈레반과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을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탈레반도 집권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아프간이라는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 원조라든가 네. 뭐 이렇게 사회간접자본 건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뭐 인권 침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협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방치를 하다 보면 아프간 상황은 더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협조를 먼저 하자 이런 목소리가 유럽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간을 국제사회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프간 내부적으로는 공포 정치를 시행하는 거는 이거는 간섭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 독재 국가를 상대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접근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시도를 해봄으로써 가능하면 기회를 살려가자는 것이 아프간 탈레반을 무조건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협력은 해나가자는 목소리인데요. 아무튼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인 거죠. 지금 뭐 탈레반을 억제하려고 해도 어떤 국제사회도 다시 군대를 보내서 탈레반과 싸우려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레반이 어떻게 보면은 폭정을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적은 분야라도 관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 끝내고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미중 간의 문제, 또 특히 이제 중국이 아프간을 또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중 갈등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아프간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요. 가급적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여를 통한 협력 이쪽으로 네.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탈레반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을 탈레반이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관여를 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중 간 어느 정도 협력의 공간이 있긴 해요. 다만 오늘 통화의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서로 적대적으로 흐르지 말자. 경쟁의 영역도 있지만 그것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메시지는 나눴는데 아프간 상황과 관련해서 얼만큼 구체적으로 협력할까까지는 논의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이 양면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협력의 공간과 갈등의 공간이 있는데 뭐 아프간도 그렇고 사실은 한반도도 미중이 협력을 해야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부분의 지금 협력 말씀하신 공간은 것처럼 예, 중동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면 결국은 지금 태평양 쪽에 특히 이제 한국 한반도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게 미국의 관심이 이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중 그 정상 간의 통화에 협력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서로 최소한의 그 레드라인처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누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의 외교적 기회를 우리도 살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북한도 대화를 견인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번 하반기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1분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